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6 학년도 기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쉽죠, 그죠? 자료에 충분한 설명 자료가 있으니까 문제도 쉽고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앞부분은 내년도 장영희 전공 중국어 수업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는 교재는 원노트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론 독해 종합반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원문 쓰기가 좀 같이 포함돼서 일요일부터 원문을 조금씩 쓰는 연습을 하고, 3, 4, 5, 6, 7, 8을 가서는 티어가 발표 나면은 또 거기에 맞게 개설을 합니다. 자, 기출 해설 들어가기 전에 전체 A형, B형, 답 키워드 특징, 그죠? 이번 해는 티오가 8월 달에 나고 이제 9월 달부터 특강과 강의를 했는데 사실은 9, 10월 강의 종합반, 종합반과 11월 모의고사반, 종합반에서 전체 이론을 다시 훑으면서 설명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종합반과 모의고사에서도 이미 거기에 거의 다 출제가, 그리고 독해는 일부 특강 자료로 제공했죠, 그죠? 네, 그렇게 했을 때 거의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할 정도로 적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1번부터 A형부터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형, 우리가 늘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의사소통 기본표에 늘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이번에 새로 2022 교육과정에 들어가면서 중국어 과목의 특징은 교육과정이 새로 바뀌어도 사실은 교육과정이 아주 세밀하게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 타 과목, 뭐 한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비교, 2015, 2022 비교 이런 것까지 아주 자세히 거의 10문제에 가까운 문제가 나오곤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어는 그 정도가 아니고 늘 나오던 패턴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나온다. 그 패턴이 뭐예요? 의사소통 기본 표현. 그 다음에 또, 가설. 제2언어 가설 부분. 그 다음에 교수법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교수법은 교육과정의 교수법이 아니고 일반 외국어 교수법. 그죠? 이번에 나왔었죠. 직접법하고 나왔었죠. 그죠? 직접법과 전신받는 교수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패턴, 주요 패턴에서 사실 거의 다 나왔어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고 B는 교육 과정에 관한 설명이다. A와 B를 읽고 각각 A, B에 들어갈 쌍음절 단어 써라. 자,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서 그 세부 항목의 제목을 쓰는 거죠. 그죠? 사진의 풍경이 好美啊这是哪儿啊新疆이다前段时间我去玩了一趟我还没去过新疆呢 나는 아직 가보지 않았다. 당연히 이게 경험이죠. 그죠? 要知道你有这计划我就跟着去了 만약에 너의 이런 계획이 있다면 너 가야 되겠다. 我也是临时决定的新疆好玩的地方很多我还想再出游一次不是就是不是今年去就是明年去不是今年去이게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기본표에서는 이게 선택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문법하고 연계해가지고 이게 뭐지? 문법적인 게 먼저 생각나면은 안 돼요. 교육과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택입니다. 그죠? 그래서 5개 영역에 36개 기본 의사소통 항목이 있다. A 부분은 경험 항목에 속하고 B 부분은 선택 항목에 속한다. 영역을 적는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과 정보 전달 영역이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는 어학개론 어음과 어음편에서 어조에 대한 거예요. A에 들어갈 쌍음절 단어, 그리고 B에 들어갈 쌍음절 단어. 사람들이 说一句话的时候 한마디 말을 할 때는 결코 문장 안에 모든 음절을 똑같이 세게 읽는 건 아니다. 어떤 음절은 세게 읽어야 되고 어떤 음절은 가볍게 읽어야 된다. 句子中有些音节后面 문장 중에 일부 음절 뒤에는 또 딩뚠이 있을 때 우리가 어조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예요? 딩뚠, 重音, 句调. 그죠? 딩뚠, 重音, 句调.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죠? 네. 이 세 가지 요소를 합쳐서 전부 위调라고 하는, 위调라고 하는 거예요. 위调. 그죠?
위디아에 대해서 난 거야. 그래서 딩툰 있다. 딩툰은 장이 있고 또한 있다. 일부 문장들은 문장의 전句的 音高逐渐上升 문장의 전체 문장의 음고가 점차 상승하고 요새는 逐渐下降한다. 예를 들면은 他是留学生 이런 이 말과 他是留学生 그러면은 의문문이 된다는 거죠. 그죠? 정의 声调 요건 이제 句调로 말하는 거죠. 就是表示疑问读成他是留学生他是留学生 그러면 这样调하게 되면 이거는 일반 수술이다. 像这样的句话的音高变化一般叫做句调. 이거句调를 묻는 게 아니라 음고 변화를句调를 한다. 그지? 문장의 중음, 딩둔, 인cao, 예, 중음, 딩둔, 인cao 등 인수의 변화都可以帮助表达说话人的意思和感情. 말하는 사람의 뜻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전체 문장의 억양, 돈자의 영향을 줘요. 높고 냈고 딱딱 끊고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위调라고 한다. 그죠? 위调. 위调이게 세 가지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고,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고. 자, 이번에는 요거와 관련해 나왔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수거 문제예요. 회화문을 통해서 수거를 묻는 경우도 늘 나오죠, 그죠? 외에도 시험에도 또 회화, 분别, 각각 예를 있어요. 你放弃原来稳定的工作, 원래 안정적인 직업을 잃어 포기를 하고, 친구와 함께 같이 회사를 열었는데, 这2年一定遇到요 2년 동안,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많이 만났겠다. 많이 만났지. 不是新的.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别提了. 别什么什么了. 아, 그 말 꺼내지 마. 为了公司业务, 회사 업무를 위하여 반드시 다양한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된다. 大家道.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독해를 기본적으로 쭉 해야 돼요, 계속. 大家道. 有时还会发生一些纠纷. 어떨 때는 약간의 분규가 발생하기도 한다. 네, 跟人打官司. 그래서 소송을 벌이다가 打官司죠, 그죠? 总之有之说不完的. 이거는 기본 독해 실력을 물었어요. 그래서 뭐 하반기 수업 때만을 갖고 이렇게 본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근데 이제 우리가 독해 강의에 제공된 강의에는 나자다 이런 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밑에 이제 그래서 제가 적중 50%다 이렇게 넣었어요. 创业哪有那么容易? 창업이 그렇게 쉽겠니? 肯定是困难重重. 어려움이 겹겹이 있는 거지. 不过话又说回来, 근데 말을 다시 한번 돌려서 想想在原来的单位干一辈子也挺没劲的. 생각해보면 원래 그 회사에 평생 한다라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재미가 없어. 꽤 재미가 없어. 俗话说好马不吃回头草. 好马不吃回头草. 좋은 말은 뒤돌아가서 자란 풀을 뒤돌아가서 자란 풀을 먹지 않는다. 이미 떠난 자리나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好马不吃回头草. 既然已经创业了遇到再大的困难, 더 이상 큰 어려움을 겪어도 我也不会放弃.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회화문에서 속어, 속어를 포함해서 관용어, 그 다음에 성어, 헐워 이런 것들을 다루는 수거 문제가 꼭 나온다. 그죠?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도 샤, 원분別, 이건 이제 문학사의 아주 쉬운 문제죠. 그죠? 반주임은 상업문학의 첫 작품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상업문학, 77년 유신무가 발표한 인민문학의 편찬인데 그 작품은 중학교 교사의 시각으로 문혁의 우민정책이 청년들에게 갖다준 정신적인 왜곡과 상처, 내면의 상처를 낸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중국 고전 작품을 읽으면은 모택동 사상이 위배된다고 해서 계속 시달림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학교를 전학을 보냈는데 이 학교 반주임이 받아들여서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업문학의 흥계 최초 상징이다. 상업문학은 사람이 문학상의 어떤 지위를 회복시켰고, 문혁 이후로 천안문 사건, 천안문 시가 이후로, 예, 중국의 신시기 문학이 왔죠. 그죠? 그 신시기 문학의 출발은 바로, 예, 상흔이고, 인간성 회복, 예, 인도주의 문학, 이런 것들이 동시에 많이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감정, 사람의 운명을 다루고, 문학은 인생이다라는 주장은 문학에서 깊이 있는 해석을 얻게 되었다. 이후에 얼마 지나는 자서 반사문학, 그러니까 상어는 사람의 감정, 상처, 울분 이런 것에 초점이 있다라면은 반사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면서 어떤 역사적인 시각에서, 예, 이성적으로 이게 왜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회고하고 또 들춰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특징이죠. 그죠? 이성적인 사고가 작용됐다라는 게 반사문학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문학의 방식으로 타의 원学方式, 예, 方式, 反射性的 문학의 방식으로 반스라는 건 반성이죠. 그죠? 반성하는 방식으로 문학을 수술했다. 예, 왕몽의 후대와, 예, 또 과의 부용진이 있다. 이러한 소설은 내용상에 있어서 문학의, 예, 요소에 대해서, 문학의 원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고를, 예, 집중을 했으면서도 사상 동기나 행동 방식, 심리 기초 등 방면에서부터 문학의 사회적인 역사 권원을 찾고 창작 방면에서는 서양의 현대주의 소설 기울였다. 이게 뭐냐면은 의식류 기법을 또 써요. 그 당시에 작가들이. 상업문학의 작가도 그렇고 반사문학의 작가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예, 상은이라는 작품도 의식류 기법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왕몽의 작품도 의식류 기법으로, 예,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의식류 기법. 그 전에는 의식류 기법이 나왔었죠. 그죠? 意识流手法. 예,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공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소설을 쓰는 그런 기법을 의식류 기법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교육과정과 어법의 결합 문제입니다. A는 학생의 크다 호동이고 B는 실습 교사와 지도 교사와의 대화이다. A와 B를 각각 써라. 그죠? 그런 이후에 A에서 빙쥐를 찾아라. 그리고 빙쥐가 나오면 항상 改正과理由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你哪儿不舒服? 我发烧,流鼻涕,嗓子炎. 자, 이게 금방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금방 이게, 예, 나타났어요. 자, 등, 이디얼과 요디얼. 시험에도 이미 몇 년 전에 2차 문제에서 이디얼과 요디얼을 설명하는 거,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너무 잘 알죠, 그죠? 자, 이디얼은, 예, 관용어가 되거나 아니면 보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보어가 될 때는 수로 뒤에 오고 관용어가 될 때는 중심 앞에 와요. 그리고, 예, 요디얼은 뭐예요? 요디얼은 부사어가 되는 거죠, 그죠? 요디얼은 부사어가. 그래서 부사어가 돼서 수로 앞에 온다. 부사어가. 더 중요한 거는 요디얼은 表示不高兴的事 혹은 表示不如意的事 내가, 예,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을 나타낼 때 요디얼을 쓰는 거죠, 그죠? 좋지 않은 일. 등은 좋은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有一点 써야 된다. 有一点疼。我看看你感冒了要打针吗？不用打针。我给你开几天药，按时吃药就行。 자, 실습교사와 지도교사. 자, 여기서, 자, 빙쥐는 바로 요거를 찾아서 우리가 다시 고치면 되죠. 그죠? 자, 고치는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쉬워요. 그죠? 문제가 쉬워도 쓰기 훈련을 전혀 안 한 선생님은 또 쓰기가 이게 오문이 많이 나와요. 오문이 나오면은 합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쓰기를 또 많이 해봐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쓰기를 해보면은 가장 빨리 느는 게 어법 쓰기예요. 어법은 모범 답안을 이게 쓰다 보면 틀이 금방 짜여져요. 아, 요거는 빙지 改正把这个改为뭐 이렇게 하면 틀을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외우면 되죠, 그죠? 그 틀을 외워서
이제 거기 문법적인 요소만 적용해서 고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화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今天教的课文是关于看病에 대한 내용이다. 我在课堂上进行了 무슨扮演 活动, 역할극이죠, 그죠?角色扮演 活动. 그냥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의사를 연기하고 한 사람은病人을 연기해서 의사와 환자의 대화를 연습한다. 그리고 그럼 이거는 이제 역할극이죠, 그죠? 역할극. 이제 교육과정을 연습하다 보면은 보다 보면은 한글과 중국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뤄요. 그럼 자연스럽게 역할극이 뭔지 다 알게 되죠, 그죠? 그리고 징징이라는 말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상황을 설정해서 가장 진실한 대화에 접근하도록 한다. 你做得不错，在语言教学中扮演角色 常用的 자주 사용하는 코의 연습이다. 학생들에게互动, 서로 상호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창의적으로 언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을 시킨다. 그리고 이거는 2022 개정 중국어 고등학교 교육과정 여기에 고위教学가 실현하려고 하는 학습 목표에도 부합된다. 바로 학생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징징 중의 상황 중에서 배운 표현 방식을 소통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教学소통. 今天练习中出现了病句. 예, 오늘 연습 중에 빙주가 출hiện 했는데活动结束后我还做了纠正指导. 활동 후에는 또 교정 지도를 해야 된다. 这节课你上得很好. 以后课堂中多进行这样的活动. 자, 지도교사가 실습교사인데 오늘 수업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활동을 많이 진행을 하세요. 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에서 징징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육과정 중국어판,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교육과정 학습 방법은 자, 교육과정 한글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중국어판.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쭉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법은 문법 공부를 6개월 이상, 1년에서 한 선생님들은 근데 쓰기를 또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장영희 수업 내년에 1월달부터 기출문제 쓰기를 1월달부터 같이 진행합니다. 여러분, 수업을 들으려고 한 선생님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1년 합격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어법과 교사 교육 활동입니다. 제2언어, 중국어는 제2언어죠, 그죠? 제2언어 학습에는 제2언어 가설이 늘 잘 나와요. 제2언어 가설이. 제2언어 가설에서, 여기서 이제 한국어가 바로 중국어를 배우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건 이제 대비 분석 가설이에요. 그 가설이 대비 분석 가설에 이용된 이론이 있어요. 그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거의 매년 대비 분석 가설이다. 대비라는 거는 두 개가 대비되는 거죠, 그죠? 중국어와 한국어를 미리 대비해서 오류가 되는 오문이 일어나는 빙쥐.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빙쥐를 뭐라 그래요? 피해누라 그러죠, 그죠? 어법적인 지식 부족으로 일어나는 이런 걸 피해누라 그래요. 그러니까 피해누의 발생을 미연에 막자. 그래서 양국 언어를 대비 분석, 비교하는 거를 대비 분석 가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무슨 이론이 있냐면은, 전이 이론이 들어있어요. 전이 이론. 전이 이론은 뭐냐면은, 한국어, 모국어, 그죠? 모위의 언어 학습이 한위의 언어 학습을 하는 데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영향은 뭐요? 우리 한국어를 할 때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우리가 실제로, 그죠? 영어로 말하면 콩글리시. 근데 중국어로 말하면은 또 지역 특색의 발음으로 중국어를 해요. 아니면 한국식으로 발음을 막 해버리죠. 그죠? 그럼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있죠. 그죠? 영향. 자,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은 대부분의 오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뭐라 그러냐면 부전이라 그래요. 부전이를 다른 말로 까르라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까르라오라고 말하는데 이 까르라오를 부전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끔 이거 그냥 방해다.
방해라는 의미로 그냥 쓰기도 해요. 이 방해를 받아서. 예. 그 다음에 긍정적인 전의를 뭐랄까? 정치엔이라 그러죠. 그죠? 정치엔이. 그러니까 정치엔이 뭐 우리가 한자, 우리 말에는 한자가 많아요. 그래서 한자가 많으니까 그거는 중국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정치엔이에요.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우리나라 발음으로 막 중국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거는 부정적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 영향이 없는 거를 그걸 링첸이라 그래요. 자, 링첸이. 자, 그래서 이 이론이 거의 시험에 매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나올 때는 한국어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중국어에 오류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조금 설명을 해줘야 이제 득점에 조금 더 플러스가 되죠. 그죠? 서로 다른 언어의 어휘는 일정한 대형성이 있다. 야, 그래서 제2언어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어휘를 이용하여서 그 해당 무띠의 타겟 언어를 이해하고 또 파악하게 된다. 학습자로 말하자면은 이러한 이해와 파악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거의产生 母语에 모국어에 뭐가 생길 수가 있다. 모국어에 뭐가 생길 수 있다. 자, 대응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대응성이 있는데 서로 다른 게 대응된다라는 거죠. 그죠? 대응된다라는 거는 한국어에 있는데 중국어도 있고 약간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의 어휘로 중국어를 쉽게 대지 무띠위를 중국어로 대입해서 이해하면은 중국어를 이해하고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거의 자식 모의 정치니 모국어에 정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인정해야 된다. 서로 다른 언어 중에 어휘가 동시에 또 비대형성, 중국어로는 불대형성이잖아. 한국어 해석을 말하자면은 비대형성이죠. 그죠? 주로 어휘의 개념, 어휘나 어법, 기능 등 또 의미, 이용이 서로 다른데 발생이 나타남으로 인해 갖고 학습자로 하여금 제2언어를 발생할 때 종종 뭐가 발생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게 부전인지 아니면은 깐라운지 아니면은 피해는지 그걸 봐야 돼요. 인츠 학습자로 하여금 제2언어를 배울 때 종종 뭐가 발생한다. 이러한 뭐는 모두 여기서 부전이의 까닭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부전이는 아니죠. 그죠? 부전이의 까닭으로 유도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요? 예, 피해누인 거죠. 그죠? 피해누. 예. 여러 피해누가 발생한다.产生 종종 피해누. 예. 이러한 피해누는 바로 예, 모국어의 부전이가 일으킨 까닭이다. 그죠? 这句话.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틀린 거를 예. 改正病句找出2个病句加以改正这段对话是有很多 이 대화는 많은 문장으로 이루어졌다. 이건 이제 한국식의 많은 문장으로 이루어졌다. 이거 문장이라는 거는 예, 중국어는 쥐즈죠. 그죠? 자, 이건 이제 기본 공부가 돼 있는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중국어를 만약에 처음 한다. 임용을 처음 한다. 대학교 때 정말 열심히 배우지 않는 한은 이런 기본 이런 전문 용어들을 충분히 잘 알지는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 대화는 많은 문장을 이루어졌다. 이게 문장을 그대로 한국어 문장을 그대로 중국어 문장을 해봤는데 중국어 문장이라는 한 편의 글이에요. 편의 글. 자, 그래서 문장을 취지로 바꿔야 되죠. 그죠? 그냥 我完全能了解你现在的心情经过努力终于 대학에 입학했다. 이것도 우리말로 입학했다. 예, 입학하다라는 거는 入学了. 입학하다라는 거는 자동사. 그죠? 考上大学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都是有 이것도 이 지문에 이거를 문장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都是뭐예요? 모의 부전을 导致的骗怒. 모국어의 부전이라서 일어난 피해누다. 오류다. 예. 대화는 문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개념이 따페이가 잘못됐다. 한국어 문장은 중국어의 취지에 해당이 된다.
이러한 대화는 여러 장을 빙쥐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야 된다. 그 다음에 한국어 입학했다를 그대로 입학했다, 루쉐르로 번역해서 오류가 생겼다. 그래서 考上了大学로 고쳐야 된다. 그죠? 여기까지. 자, 아까 시간에 이어서 7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문자 가나 방법이 이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사실 가나 방법은 일부 가나 방법에는 이설이 많은 게 있어서 한동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자, 이설을 최대한 대로 배제한 상황에서는 늘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가나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 B는 교학 자료이다. B에서 각각 찾아라. 줄친 부분 동그라미 A, B와 서로 부합되는 카드를 찾아라. 그 회의와 형성. 자, 회의와 형성. 과거의 조차법이 아니라 가나자를 조차하는 상황에서 찾아라는 거죠. 그죠? 그런 후에 A의 설명에 근거해서, A에 근거해서 그 카드의 가나자의 조차 방법을 설명하라.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딱 있어요. 회의자와 이렇게 회의자 설명하는 방식, 또 형성자 설명 방식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쓰기가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그 안에 지문에서 지문의 내용을 활용해서 쓰는 게 많아요. 그래도 내가 연습을 많이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답의 차이가 있습니다. 56 중국 국무원에서 정식으로 한자 가나 방법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대다수의 가나자는 대중들이 수시의 실践 중 쓰기 실천 가운데 만들어져서 전해 내려오는 것이다. 한자 가나 방법은 대체적으로 몇 가지로 기납할 수 있다. 편방을 가나하는 거, 어려운 복잡한 편방을 간단하게 바꾸는 거죠, 그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왼쪽 편방을 간단하게 바꿨죠, 그죠? 그 다음 부분적으로 또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음 대체 방법이 있고, 초서회화가 있고, 그러나 일부 가나자는 다시 만들어졌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다시 가나자로 만들면서 회의와 형성자가 있었다. 예를 들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뭔지 진짜죠, 그죠? 작을 숫자에다가 아래 흙토를 써서 작은 흙이라는 거죠. 작다 흙 두 개가 합쳐진 회의자죠, 그죠? 그 다음에 경은 놀라다라는데 마음이 놀라니까 마음이란 부수가 썼고, 그 다음에 경은 발음을 나타냈죠, 그죠? 그래서 표현 부분과 또 의미 부분이 있는 형성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나자만 갖고 볼 때, 이거는 가나자만 갖고 보는 거죠? 회의와 형성이 되어 있는 거. 자, 이게 금방 이게 딱 나타나요. 눈물이니까 눈과 물, 그죠? 눈과 물. 그러면 이게 눈물이죠, 그죠? 그럼 이거 의미적으로 합쳐진 거죠. 금방 이게 딱 보여요, 1차적으로. 근데 이거는 초소회화예요.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뭐 의미나 이걸 갖고 의미나 발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이것도 그거는 부호를 바꾼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건 초소회화고. 그 다음에 추자는 같은 발음의 글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동음 대체, 동인 티다이, 그죠? 그 다음에 유자는 사실 요거는 좀 복잡해요. 유자가 복잡한 게, 자, 요거는 이게 유자가 지금은 성씨로 많이 쓰시지만은 과거에는 무기였어요, 무기. 살육을 나타내고 그 뒤로 도끼 같은 종류의 어떤 무기로 변했는데, 요 글을 한번 보세요. 소전에. 자, 요거는 그대로 칼도자로 이렇게 이어졌어요. 칼이. 자, 그런데 칼하고 여기 쇠하고 이 두 개가 합쳐서 의미예요. 의미. 그 다음에 요 위에 요 부호가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자는 복잡해져 버렸어요. 이게 뭉뚱그려서 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이 안에 어느 하나가 이게 소리와 의미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가나자에서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이걸 보고, 류자를 보고, 어디가 소리고 어디가 의미지, 우리 찾기 어렵죠, 그죠? 자, 이거는 호자를 한번 보세요. 집이죠? 이 손이죠? 손이죠, 그죠?
집이죠, 손이죠. 자, 요거는 예, 사실은 이게 발음이 돼요. 그죠? 1차적으로 발음. 예. 그다음에 보호하다라는 것은 손으로 뭔가 보호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의미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또 의미로 해석한 경우도 해요. 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근데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집을 보호한다 아니면은 집집마다 가지 않더라도 그 집을 보호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 중에서는 가장 근접하게 손 보호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손과 그 다음에 발음은 아주 뚜렷하죠. 그죠? 이게 발음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때는 여기 있는 지문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옮겨 따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SNS상의 글이다. 按照写出答案。下面是学生在 SNS 上写的一篇短文，按照写出答案。 뭐가 좀 이상하네요.按照 뭐뭐에 근거해서 답을 써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합니다. 이게. 네. 按照가 현대안에서 전치사로 나왔죠. 그죠? 근데 여기는 그러면은 뭐에 따라서 답을 써라가 나와야 되죠. 그죠? 按照의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됐네요. 예. 我今天早上在起晚了. 오늘 아침에 이게 의미가 뭐냐면 오늘 아침에 나는 또 늦게 일어났다. 이미 이루어진 동작이 또 반복할 때는 짜이가 아니라 이유를 써야 되죠. 그죠? 이미 그전에 나왔던 거예요. 미래 동작에 대한 중복은 짜이지만은 과거 동작에 대해 이미 또 중복할 때는 이유죠. 最近我迷上了. 예, 빠졌다. 어디에 빠졌나? 예, 드라마에, 동영상에, 짤막한 동영상에 빠졌다. 그래서 经常看到凌晨才睡 이렇게 되죠. 그죠? 늘 결과보 看到 어디까지. 자, 결과보 따오도 몇 번 시험에 나왔어요. 예, 따오 뒤에 시간. 자, 결과보 따오는 뒤에 시간이 나오면은 언제까지. 그 다음에 공간이 나오면은 뭐요? 어디까지. 그 다음에 또 정도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또 하나는 그냥 목적 달성. 따오를 써서 목적 달성을 이뤘다. 이렇게 나타내는 결과보어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시간. 새벽까지 늘 보다가 잠을 잔다. 我看的那些短视频又有趣又有新意. 내가 보는 그 짧은 동영상은 재미도 있고 또 참신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을 빨아들인다. 现在我也开始尝试 나도视频을 찍는 동영상 찍는 거를 시도를 한다. 나의 생활을 기록하는. 虽然拍 자, 여기 또 이미 기출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정태보를 나타내는 더 있으면은 바로 앞에는 동사 수로가 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파이视频 이렇게 목적어가 사이에 끼면 안 돼요. 视频拍得不错 하든가 아니면 파이 视频拍得不错 그래서 이미 기출에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이 더자와 그 다음에 이 수로 동사 사이에는 다른 게 들어올 수 없다. 点赞的人也不怎么多 좋아요 누르는 사람도 不怎么 그다지 많지 않다. 별로 많지 않지만 我会坚持下去 나는 앞으로도 계속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下去 할 거다. 我有了新的人生目标 난 새로운 인생 목표가 생겼다. 就是成为一个有名的 유명한 자매체 블로거 그죠? 자매체 블로거 셀프 미디어 블로그 그죠?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 창작자 1인 미디어 유튜버 인스타에서 SNS 플랫폼에서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크리에이터를 만들고 뭐 요즘 뭐 이런 건 일상이죠. 그죠? 많이 하죠. 그죠? 为了实现这个目标 이 목표를 위해서 我将不断努力노력할 것이다.
자, 요거를 바르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 되었죠. A를 正确的句子 자, 划线的 줄친 A를 바꿔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B를 排列成正确的句子 순서 배열을 하라. 그 다음에 从文中找出另一个病句 예, 将其改正 다른 또 하나의 예, 를 고쳐라. 자, 요거를 고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빙주改正할 때 예, 근거 쓰는 거 여러분 반복적으로 일단 베껴보세요. 반복적으로. 改正根据呢情态补语的标志的和 예, 동사谓语拍之间不能插入其他成分혹은其他词语. 그죠? 자, 그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어법 문제. 이건 이제 부사에 대해서예요. A, B에 들어갈 쌍음절 어휘를 써라. 그리고 종 원종 분别找出 각각 찾아라. 시와 뒤에, 줄친 시와 뒤에, 예, 어법적인 의미를然后从文中分别找出 예, 화시와 시와 뒤에 어법적인 의미를 각각 찾아라. 지우와 그다음 이 지우와 어법적인 의미를 찾아라 그랬어요. 아, 여기서 원종 분别找出라 그랬네요. 그죠? 문장 중에서 찾아라 그랬어요. 어법적 의미. 아, 문장 중에서 찾아라. 아, 여기서 첫 번째는 이제 관련이고 관련 부츠고 두 번째는 예. 두 번째는 범위네. 그죠? 범위 부사. 아, 그거네. 그죠? 저는 제가 모분답을 쓸 때 여기 원종이란 말을 저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제가 만든 답이 원종에 찾은 거랑 거의 같네요. 그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A를 찾으면 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부사의 주요 어법 기능은 부사어를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사가 되면은 형용사나 동사 혹은 整个修饰 전체 뭐뭐를 수식한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자, 이것도 제가 처음에는 좀 착각을 했어요. 表演非常精彩. 자, 여기서 부사는 非常이에요. 非常 뭐를 수식했어요? 精彩라는 형용사를 수식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我来已经有2年了. 자, 已经有2年了. 已经有2年了. 자, 여를 수식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여로 동사를 수식했어요. 그 다음 也许他这么做是有理由的. 也许는 전체를 수식했어요. 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有些副词还可以充当 뭐뭐를 수식한다. 여기서는 뭐예요? 취즈죠. 그죠? 취즈를 수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일부 부사들은 또는 뭐를 충당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드세요. 정도를 나타내는 지나, 헌이다. 지다, 헌이, 예, 부사인데, 이게 뭐가 될 수 있냐면, 징서, 메이지러, 예, 메이지러 할 때, 메이지러. 자, 요거는 이제, 어법을 예를 들어서, 임용어법이나 하거나, 임용공부의 어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법을 조금 더 학교에서 자세히 배웠다라고 할 때는 요걸 배워요. 그런데 우리가 어법을 주요한 거 위주로 하고 이런 건 좀 뒤로 미루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걸 잘 또 몰라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런 데 되게 예, 문장은 흔해요. 예를 들어 레이스라든가. 그죠? 예. 자, 이런 거는 주로 이제 형용사나 심리동사와 문장 끝에 를을 써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요 뒤에 나오는 요거는 뭐냐? 예, 정도보호예요. 정도보호.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정태보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태보호. 정도보호와 정태보호를 구분해서 여기는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도보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 문법을 할 때 두 가지를 합쳐서 그냥 정도보호라 그래요. 그런데 문법책을 자세히 우리가 임용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정도와 정태는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태보호는 항상 더가 다 필요해요. 더가 필요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정태보호는 언제 쓰느냐? 대부분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 상태
상태 설명, 묘사, 혹은 평가, 혹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요. 이거는 결과보호가 다른 게 이거 뒤에는 긴 문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결과보호는 딱 한 글자, 단음절, 대부분 만화의 쌍음절, 예, 단어 하나밖에 못 하죠, 그죠? 그런데 정태보호를 나타내는 결과는 긴 문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练习的非常用功，他考得很好，他说的让人感动了. 뭐 이렇게 길게 나올 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정도보호는 뭐냐면은 덜을 쓰는 정도보호가 있고 덜을 쓰지 않는 정도보호가 있어요. 그러면 덜을 쓰는 정도보호는 뭐냐면은 뭐뭐더, 앞에 요거는 이런 정도보호는 앞에 형용사 주어가 잘 나와요. 형용사 주어 아니면은 심리동사 이런 것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나와서 要命이라든가 그 다음에 不得了 혹은 了不得 요런 거가 나올 때 꼬창 나올 때 정도보호라 그래요. 그 다음에 더가 필요 없는 거는 바로 이런 거죠, 그죠? 더가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도보호라는 거예요. 정도보호. 예. 자, 그래서 정도보호를 충당할 수 있다. 정도보호를 충당할 수 있다라고 말의 의미가 有些副词还可以充当 정도보호. 정도보호는 보호 안에 속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보호라고 해도 넓게는 맞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은 정도보호예요. 이제 문맥에 맞느냐 또 한번 따져보면은 有些副词还可以充当 부의. 예, 근데 이렇게 문맥적으로 还可以充当 뭐가 충당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부의란 말이 좀 더 자연스럽죠, 그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정도보호지만 路上车多得很 이것도 정도보호예요. 이것도 정도보호. 여기서 이제 예시도 사실 다 정도보호예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정도보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사 전체에 대해서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고 범위를 나타내는 부사, 시간부사, 빈도부사, 부정부사, 또 어기부사, 또 관련부사. 이 관련부사라는 것도 처음에 우리가 어법 공부를 할 때 제대로 안 하면은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관련부사. 이 관련부사가 뭐냐? 관련부사, 关联副词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关联词, 词语 뭐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이거는 뭐예요? 접속 역할을 하는 부사라는 뜻이에요. 접속 역할. 접속 역할 부사. 그럼 예를 들면 지우다 혹은 얘다, 하이다 뭐 이런 거는 앞에 말 이어서 뒤에 앞에 접속사와 이어서 뒤에 접속 역할을 하죠, 그죠? 이런 거를 关联副词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문장 중에 찾아라, 이 지문 중에 찾아라, 그랬죠, 그죠? 예, 어법적인 찾아서, 然后从文中分别找出划线部分的 어법 의미를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只要는 앞에 접속사 只要지우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냐면은 关联副词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只要 앞에 있는 关联词다, 关联副词다 이렇게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只有我一个人参加了 나 혼자만 이거는 뭐요? 범위죠, 그죠? 나 혼자 범위를 제한시켜 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게 只의 의미예요. 범위 부사 只의 의미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찾으면은 이거는 범위를 나타내는 부사고 이거는 关联을 나타내는 부사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요 답이 요 문제의 요게 초점이 아니라 그냥 이거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했어요. 제가 할 때 요 말을 살짝 놓쳤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해도 뭐 틀리지는 않죠, 그죠? 결국은 키워드가 다 들어갔으니까. 네. 关联副词다,
지우는 저희 안에 관련 여기서 부츠를 넣는 게 낫겠네요. 부사다. 그 다음에 뼈다. 充分条件意思就是범위 부사 즈의 의미다. 그럼 이거는 범위 부사다. 즈의 의미고 이것도 예, 지우는 범위 부사다. 表示 즈의 의미다. 뭐 그렇게 예, 문제에 맞게 초점을 약간 틀어서 서술하는 게 더 낫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제갈량의 문장. 이 문장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B는 이밀의 문장이다. 근데 이제 이밀의 문장이 사실은 이 진정표가 문장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려운 거를 그대로 해석하라 그러진 않았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묻는 자체는 아주 쉬워요. 예. 다티어초에서 다티어초가 뭐냐면은 A 줄침 부분에 근거한 사자성어. 자, 이거는 모르는 사람 간첩죠.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예. 다만 이제 삼고 모려, 삼고 초려. 자, 모자는 여기 있어요. 모려 글자 다 있어요. 글자를 다 가져와서 조합하면 되죠. 그죠? 삼고 초려도 되고 삼고 모려도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A와 B를 예. 从B中找出以 A 和 B 为代表做的 예. B에서 찾아라. 从 B中找出 A와 B를 대표적으로 하는 고대 奏章名称 예, 상소하는 문장의 명칭을 써라. 상소하는 문장의 명칭을 써라. 자, 이거는 이제 출사표고 이거는 진정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문장 안에 찾아라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요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삼가 예. 표를 받들어 아래입니다. 그렇죠. 그죠? 진정표. 이 진정표를 받들어 아래입니다. 그 말이죠. 각각 중심 사상을 체현하는 글자를 찾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글자를 우리가 안 읽어봐도 다 알아요. 이거는 충성을 나타내는 거. 출사표는 제갈량이 유비의 은덕을 생각하면서 유비의 아들 유선에게 간곡하게 삼국 통일의 유업을 다시 이어받기를 아뢰고 그리고 정치를 할 때 간신과 현신을 어떻게 잘 충신의 말을 어떻게 쓰고 간신들을 조심하라고 간곡히 정치에 도움이 되는 거를 아뢰는 그런 글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진정표는 이밀이라는 사람이 할머니를 모셔야 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나라에서 직위를 내렸는데 할머니를 모셔야 되는 것을 간곡한 그런 어려움을 간곡한 호소로 임금님께 아랬어요. 근데 임금님이 그걸 받아주고 오히려 곡식을 보냈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복량을 다 마치고 다시 또 기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진나라 때 서신 삼국통일고 전후로 일어난 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해석을 고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쭉 해서 지금 이 문제 자체는 답을 다는 게 문제가 아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고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봐야 될 작품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은 현대 문학 작품과 고문은 시험에 나올 때 변형이 없어요. 그대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변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 지은 작품들을. 그래서 고문을 유명한 작품들 일단은 많이 읽어서 고문 실력도 쌓고 고문력도 파악하고 단어도 외우고 그 다음에 그런 유명한 작품들이 또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도 반복해 나왔고 자,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거를 공부한 다음에 추가로 일부 작품들을 좀 추가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시험 대비에 중국어 임용고시 시험 대비는 유리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고문을 대략적으로 자료가 밑에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리항이엔 신, 제갈량, 자신을 말하는 거죠. 아래입니다. 신은 본래 포이였다. 신은 자신을 낮추는 말로 작품에서 이렇게 쓰는 말이죠. 포이라는 거는 벼슬이 없는 평민이라는 뜻이에요. 펴였다. 그래서 군경은 몸소 농사를 짓다. 삼국시대 그 전후로 해서 혼란스러우니까 자기가 시골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난리통에 자기가 휘말리지 않도록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남양에서 농사 지으면서 구차하게 성명은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다. 난세에.
구하지 않았다. 문다를 구하지 않았다. 문다를 유명해지는 거. 제후들에게 유명해지는 걸 구하지 않았다. 선제께서는, 선제는 유비를 말해요. 유비는 신을, 예, 베이비는 비천하다. 미천하다, 이건 여기다. 여기지 않고. 유비가 제갈량을 미천하게 여기지 않고 직접 시골로 3번이나 찾아갔죠. 그죠? 예, 외람되게도 왕굴은 몸을 낮춰서, 스스로가 몸을 낮춰서 3번 찾아갔다. 제갈량을 초려지중으로. 초려지중이란 지금은 초막집, 초가집으로. 그죠? 그리고 자는 자문을 구했다. 신에게. 이는 목적격 조사. 그 당시의 일을 자문을 구했다. 그러니까 감격했죠. 그죠? 제갈량이 감격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거기서 이제 응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상이 되고, 유비가 삼국 통일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했어요. 그리고 유선이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아들은 굉장히 조금 나약한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우유부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정치를 바로 이끌기가 조금 불안해 보이고, 유비의 뜻이 삼국 통일이었다면은 유선은 그 유업을 이어받는 데는 많이 부족해 보였던 거죠. 그죠? 그리고 나라에 어려움도 생기고, 그 당시에 제갈량이 재상이 되어서 남방에 난리가 났는데,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직접 가서 그 반란을 평정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방에 이미 평정이 되었고, 군대는 충족하고, 그래서 마땅히 삼군을 장려하고 다스려서 인솔하여서 북쪽으로 가서 평정해야 된다. 중원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군대도 충분하고 국내도 안정이 돼서 다시 삼국 통일을 도모하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죠? 예, 슈지의 바라건대. 슈는 많다, 서민의 뜻도 있지만은 바라다라는 뜻도 있고 거의라는 뜻도 있고 바라건대. 노둔을 다하여서, 노둔이라는 거는 예, 노마할 때 둔하다 때 둔자. 자기의 실력을 겸손하게 하는 말이에요. 나의 부족한 실력을 다하여서, 랑추, 지엔숑, 간융이라는 거는, 네, 조조 집단을 말하는 거죠. 그죠? 위초고 그러면은 위나라를 말하는 거죠. 간융을 제거하여서 한나라 왕실을 회복하고 옛 돕으로 돌아가라 하기를 바랍니다. 옛도 한나라 때 통일된 나라 한나라에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이 선제에게 보답하고 패하는 유비의 아들 유선에게 충성하는 까닭의 직분입니다. 예, 충성을 다하는 시인의 직분입니다. 그죠? 자, 단어는 고문이든 현대문이든 단어를 자꾸 외워야 돼요. 문장을 반복해서 보면서 내가 확실히 다 익힐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진정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표는, 자, 여기 제목을 안 썼네요. 위에 거는 제갈량의 출사표고, 밑에 거는 이밀이란 사람의, 자, 이밀, 신밀이라고 하죠. 그죠? 제갈량의 출사표. 자, 출사표의 뜻이 뭐냐? 군대를 내자고 아래는 상소문. 그죠? 군대예요. 그 다음에 이밀의 진정표. 자, 우리가 이게 삼절문이라는 게 있어요. 삼절문. 3가지 아주 뛰어난 문장. 자, 이거는 충을 나타내고, 이거는 효를 나타내고, 충, 효. 그 다음에 하나는, 우예를 나타내는, 우예. 이건 뭐냐면은, 한유의 작품 중에서, 제11학문. 제11항문. 자기의 조카가 사망하고 나서 조카를 애도하며 지은 간곡한 글이 있어요. 그래서 조카지만은 이 형제 간의 우애를 비춰서, 그래서 이 3개의 글을 우리가 삼절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작품들이에요. 네.
그래서 장영희 독해의 뭐 모든 그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다 하지만은 장영희 독해 작품 강의를 쭉 들어보면은 이런 것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고 이거는 네, 반복적으로 많이 보는 작품들이죠. 그죠? 자, 신이밀은 아래입니다. 신은 예, 흠허늘어서 신은 뭐예요? 이건 뭐예요? 아주 운명이 아주 험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 민흉을 일찍부터 민흉을 만났다. 불쌍한 흉, 재앙의 흉을 만났다. 태어나서 아이가 6개월 됐는데 자애로운 아버지께서 동사 앞에 견자는 피동, 예, 자애로운 아버지께서 예,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았다. 아버지께서 버림을 받았다. 나이가 4세 때 버림을 받았다. 나이 4세 때 외삼촌이 어머니의 뜻을 뺏었다.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라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죠? 이게 뭐 문법적으로 버림을 받았다라는데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봐야 돼요. 그리고 외삼촌이 어머니의 뜻을 뺏었다라는 거는 어머니가 어머니의 뜻이라는 거 개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강제로 개가를 시켰다라든가 어머니를 어떻게 자기 가족에서 분리시켰다라는가 그런 거예요. 흠흔. 그 밑에 문자도 있네요. 할머니 유씨가 신을 이건 불쌍히 여기다. 예, 외롭고 약하다라고 불쌍히 여겨서 친히 궁은 친히 예, 부양했다. 나를 친히 부양했다. 할머니가 나를. 그런데 네, 유씨는 일찍이 질병이 있어서 늘 예, 침대 이불에 계셨다. 이부자리에 누워 있다. 침대와 이불에 누워 계셨다. 늘 병상에 누워 계셨다. 그 말이죠. 그죠? 床褥. 네. 신은 탕약을 예, 받들고 일찍이 떠난 적이 없다. 그거를 버린 적이 없다. 자, 그런데 뭐뭐에 이르렀다. 예, 성소른 예, 성소른 조정을 받들음을 받아서 목욕청화, 예, 목욕은 어디에 스며들다. 청렴한 이런 예, 맑은 교화에 젖어들었다. 이 청화는 맑은 교화. 좀 정부를 높여서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이전에 태수신규가 예. 신의 효성스러움과 청렴함을 살피셨고 후에는 자사신영이 이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청렴하고 이런 걸 자기 맑은 교화라는 거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신이 영화로움을 예. 후에 신영은 신을 수제로 추천했다. 이 수제가 과거의 어떤 하나의 수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구체적인 거는 그 지역에 아무래도 공부를 좀 하는 청렴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추천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신은, 요거는 뭐뭐 때문에 공양이 주가 없다라는 거는 공양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할머니를 복양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사양하고 그 명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은 이기지 못하고 견마포구의 정을 이기지 못하고 예, 견마포구의 정을 말의 두려움의 정을 이기지 못하고 삼가표를 받쳐서 아래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다티야오처에 쓰라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과거에 기출에 한번 나왔었어요. 중소조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광고가 홍보하는 키워드 광고 宣传的关键 광고 홍보하는 그 광고는 광고어입니다. 광고어는简短易记, 간단하면서도 쉽게 기억할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특징을 돌출시킵니다. 그리고 하오자리 호소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표현 방법은 또한 비추신차 아주 독특함을 나타냅니다. 目前中国很多企业会利用 중국의 많은 기업들은 중국의 뭐를 이용하여서 광고를 제작하는데 특히 성어가 만든 광고가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주로 성어 중에 어음이 서로 동일하거나 서로 비슷한 글자를 따서 쌍관 의미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쌍관 의미는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내면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걸 수사법 중에 하나예요. 쌍관, 그런 수사에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서 성어에 익숙한 느낌도 갖고 하고, 그다음에 제품의 특징도 부각시켜서 시방 꽁페이의 효과를 거둡니다. 배가의 효과를 거둡니다. 노력한 거에 배의 효과를 거둡니다. 예를 들면은热水器를 만드는 기업에서의 광고가 随心所欲 마음대로 목욕하다 말이죠, 그죠? 마음을 따라서 목욕하는 마음대로 목욕하다, 마음껏 목욕하다. 용이 뼈서 그래서 随心所欲 원래는 이제 내 마음 먹은 뜻대로 되다라는 이런 성어인데 随心所欲 요 위자로 바꿔치기 했죠, 그죠? 발음이 똑같으니까. 이걸 쌍관관계고 발음이 똑같거나 비슷한 글자를 해음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가 중국에는 해음 문화가 아주 활성화됐어요. 우리가 아는 루이 더쉐이라든가 그다음에 쇠쇠 핑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다 자, 이런 것도 바로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연말에 물고기 그림이 많아요. 물고기 그림이 왜 많아요? 이 풍족함을 나타내는 위와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그려놓고는 뭐예요? 이거는 부다, 풍족하다, 위다. 이걸 대신하는 거죠, 그죠? 식당에 물고기가 엄청 많죠, 그죠? 물고기가 많은 거는 부유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히 물고기를 몇 마리 그려요? 9마리. 9마리. 9은 왜요? 아주 오래오래 장수한다. 오래간을 나타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이수의 핑안. 그릇을 깼어요. 연초에 그릇을 깼어요. 그릇을 깼다. 기분 나빠가 아니라 요렇게 바꿔서 수이수의 핑안 이렇게 나타내죠, 그죠? 네. 자, 잠깐 너무 더웠어. 입으니까 더웠어.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녹아 있는 게 해음 문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음이라는 거는 발음이 비슷한 글자 혹은 발음이 같은 글자를 해음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줄침 B의 고유성어를 쓰고 의미를 해석하라. 随心所欲. 그래서 자, 그래서 그렇게 바꿈으로써 기업에 목욕할 때 어떤 자유로움과 쾌적함을 더 나타낸다. 그 다음에 위약을 만드는 제약회사에서 광고가 바로 또 이쁘다오이 금방 뭐예요? 한보 안에 금방 위에 도착한다. 이 우이랑 발음이 똑같죠, 그죠? 약을 먹으면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 바로 위에 간다. 이쁘다오이가 뜻이 뭐예요? 이쁘다오이는 단번에 목표를 달성하자라는 이 우이를 또 그 우이를 바꾸는 거죠. 이쁘다오이. 시방 꽁페이, 배추신찰. 자, 이것도 많이 있고, 이것도 많이 있고, 이것도 많이 있고, 요거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거 정도까지 많이 안 나오는 거. 그렇습니다. 그냥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이
네, 뭐 50%는 넘겠네요. 50% 넘겠네요. 70% 되겠네요. 왜냐면은 이프 따오이만 다루지 않지 다른 건 다 다뤄줘,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재 안에 다 있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헤엄과 관련되는 거는 단어는 나올 때마다 그냥 다 익히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아주 과거에 기출문제가 이미 됐었어요. 장영이 이번에 모의고사에도 또 출제됐던 그죠. 항우본기. 항우본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항우본기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문학사와 관련을 시켰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예, 홍문이에요. 홍문. 예, 여기 중간에도 나죠, 그죠? 홍문이엔. 그러니까 홍문이엔은 항우가 예, 유방을 예, 연회장에 초청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연애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거 이 부분을 예, 우리가 삼고모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적벽대전과 관련된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가 그 역사적인 거를 그 소설을 안 읽어도 그 몇 개는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외워놓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역대 왕조, 성왕들의 어떤 그 흐름 있죠, 그죠? 예, 뭐 탕왕이 누구다, 주왕이 누구다, 문왕무한 주공이 뭐다, 백이숙제가 어느 시대 사람이다. 뭐 그런 전후 관계를 우리가 역사 이야기로만 듣는 게 아니라 좀 외워놔야 되죠. 그래서 항우가 이제 유방을 초대했는데 항우 밑에 참모들, 항장과 그다음에 또 항백 뭐 이런 사람 있죠. 그다음에 유방 밑에는 밑에 장량, 번쾌, 한신 이런 사람들. 유방은 밑에 사람들이 굉장히 유방을 잘 지키는 그런 훌륭한 신하가 많아요. 항우는 사람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또 사람을 잘 쓰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항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유방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 충성심이 조금 낮아요. 이런 글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홍문이었는데 예, 유방이 와서 항우 밑에 항장이었죠, 그죠? 죽이자 칼춤을 추서 내가 들어가서 잔을 건배를 하려고 재미가 없으니까 칼춤을 추듯이 막 하는 사이에 추는 장면을 하면서 유방을 찌르자. 자, 그랬는데 항우 밑에는 항우말을 잘 듣지 않고 유방편을 드는 항백이 있었어요. 그 항백이 이렇게 막아줘요. 예, 유방을. 그래서 실패하게 돼요. 그런 사이에 번쾌가 오고 장량이 오고 해서 유방을 빼서 이제 달아나게 되는 그런 거죠, 그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예, 사마천의 사기의 항우본기에 아주 재밌게 실려 있어요. 여기도 이제 번쾌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유방이 그 홍문현에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일이 어떠냐 상황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장량이 먼저 간 장량이 아유 큰일 났다 급하다 이게 지금 예, 지금 위급한 상황이다. 그랬더니 번쾌가 딱 가서 항우란 단판을 짓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번쾌가 뭐게 今日之事如何今天的事怎么样 그랬더니 장량이 말하기가 胜绩非常极大 그죠? 지금 항장이 마지행우 칼춤을 춘다. 항우의 진영에 항장이 칼춤을 추는데 그 의도가 패공에 있다. 이 패공은 그 당시에 유방을 패공이라 그랬어요. 패공에 있다. 패공에 있다는 패공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데 있다. 그랬더니 번쾌가 이거 위급하구나. 야, 전칭루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와 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거 갈자는 뭐예요? 지자는 여기서 대명사죠, 그죠? 누구? 유방을 나타내주죠. 유방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번쾌는 굉장히 뭐라 그러나 어떻게 되면 이제 사나이답다 그러나 이게 몸집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도 크고 굉장히 거침없고 약간 그런 인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번쾌가 예, 칼을 들고 방패를 예, 짊어지고 군문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짜오지지 웨이시 이건 경비들이 이게 쌍칼을 이렇게 쌍칼을 교차하고 있는 그 경비가 위지 막고는 분하 예, 나자는 사실 요렇게 주석을 보면 요걸로 나오죠, 그죠?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랬더니 번쾌가 그 방패를 곁으로 해서 부딪혔다. 쳤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위사가 푸디 땅에 넘어지고 마침내 번쾌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는 들어간 휘장이 있나 봐요. 휘장을 걸치고 서쪽을 향하여 섰다. 청무 눈을 부릅뜨고
황황을 보았다. 그리고 두 발이 위로 가리쳤다는 두 발이 위로 뻗쳤다. 이거 굉장히 화가 난 표현을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눈가가 다 찢어졌다. 눈은 아주 찢듯이 옆눈으로 찢기고 머리는 삐죽삐죽 서고 화난 모습이에요. 황황이 칼을 만지면서 지 위에 황황이 약간 이렇게 잠깐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구르는 거 이게 세우고 굴어서 황황이 이거 관계가 좀 되게 조금 묘사한데 황황이 번쾌인태 이런 예를 갖추는 거예요. 허웨이저 그대는 무엇을 하는 자인가? 그럴 때 장량이 말하기를 폐공의 참승 번쾌라입니다. 폐공의 참승 폐공은 뭐 유방이라 그랬죠, 그죠? 유방의 참승 유방에 뭐 이게 뭐 말을 모는 사람, 뭐 번쾌라는 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번쾌가 항우가 뭐 돼지다리를 주고 술을 주고 그러면 막 서서 막 벌컥벌컥 다 마셔요. 그래서 항우가 굉장히 번쾌를 좋게 봐요. 그 사이에 이제 번쾌가 왜 우리가 좋은 일을 해서 도모하려고 반역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 유방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런 이야기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는 사이에 유방이 화장실을 간다 그러고 빠져나가요. 그죠? 예. 그 좀 되게 좀 코믹한 장면이 막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357 사기는 중국 고대에 비해 기전체 통사다. 이거 다 아는 거죠. 그죠? 그리고 황제에서부터 한 무제 초까지 3000년, 어떤 책에서는 또 2600년 이렇게 연도가 좀 다르긴 해요. 광범위하게 이 시기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생활 그래서 했다. 자, 사마천이 어떤 상황에서 사기를 쓰게 됐는지 여러분 그 정도는 공부를 하고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사마천이 아버지가 사가였죠, 그죠? 아버지가 유언을 해요. 훌륭한 역사서를 써라. 그런데 사마천이 그 당시에 억울한 형을 받게 됐어요. 국령을. 흉노족하고 전쟁터에 나간 자기 동료가 그 당시에 왕이 약간 싫어하는 경계하고 관계가 안 좋은 동료였어요. 그런데 토항을 해버렸죠. 그죠? 그 동료 친구를, 토항하게 된 거를 좀, 반발하지 않고,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고 약간 우호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죠? 이제 그래서 감옥에서 이 사기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굉장히 울분과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 역사적인 관점이 굉장히 정권자, 당권자, 임금님하고 다른 관점에서 백성을 중시하고 민간을 중시하고 또 그런 입장에서 우국적인 그런 또 여러 인물들을 자기가 직접 선정해서 글을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천의 어떤 인생관이 그 안에 많이 반영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사마천의 역사서는 역사서일 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으로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후세에 또 사마천의 어떤 그 필체나 내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국에 대대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봉기, 세가, 서표, 열전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것이 중국 정사의 어떤 기초가 되었죠. 그죠? 세 부분으로 썼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많은 문학의를 남겼다. 특히 열전 같은 경우. 사기의 인물은 특별히 서사에 뛰어났고 그 다음에 서사가인데 굉장히 뛰어난 이야기들이 스토리화가 되었고 항우 본기 중에 홍모니엔 일절 홍모니엔이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항우를 죽이기 위한 연애석이었죠. 그죠? 유방이 항우를 초대한 거였어요. 가장 좋은 예다. 이러한 절기에서는 구조가 스토리가 굉장히 완벽하고 또 스토리가 기복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뒤에 땅 그 다음에 인물 형상이 굉장히 선명하고 살아있는 듯 행동적이다. 쉬쉬루성. 중국이가 늘 중국 사람들이 늘 말하는 항장이 춤을 추는 데는 이자의 폐공이죠. 그죠? 여기서 나온 이게 성어예요. 성어. 내가 말하는 내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뜻이 다른 데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네. 이자의 폐공. 항장이 칼춤 추는 거는 오젠 상장 우젠, 이자의 폐공 바로 이런 데 나왔어요. 사기는 위대한 역사 명제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인물 전기는 거대하의 성취는 중국 문학사상 위대한 문학 병제이기도 하고 지위가 굉장히 숭고하고 영향이 심한하다. 사기에서 묘사한 인물들의 방법은 후세의 산문과 전기 산문,
후세, 继续散文과传记散文 등의 개성 발전이 되었다. 어떤 서사적인 서술하는 쪽의 산문, 전기형의 산문, 그 다음에 당대의 고문운동과 북송의 문체 혁신운동, 명대의 전후 칠자가 장도하는 문학복고 운동 등 수학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게 없다라고 하죠. 중국의 모든 사람들 이제 사기를 다 한번 들춰봤다라는 거죠, 그죠? 훌륭한 어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인물들은 다 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여기서 시의 划线部分시的两个代表人物 당대 고문운동, 당성팔다가 중에서 당나라 때 한유유종은 그죠? 이건 문학의 상식이죠, 그죠? 여기 나오는 열전 쓰는 것도 열전 A에 들어갈 말, A에 봉기세가 특히 이제 이건 인물들에 대한 거예요. 봉기세가 서표열전인데 봉기세가 서표열전 열전, 그 다음에 서, 표, 그 다음에 본기, 세가. 그래서 이 중에 인물에 대한 건 이거죠, 그죠? 인물. 본기는 왕에 대해서, 세가는 공자 같은 사람. 근데 열전은 뭐예요? 역사상의 훌륭한 인물, 뭐 구련열전, 여기 나오면은 항우는 본기에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주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생동적인 그런 이야기들로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세 부분은 주로 역사 인물을 중심으로 삼고 역사 사건을 보조로 삼아서 역사를 반영했고 인물을 기재해서 더 많은, 역시 이제 인물이라는 게 힌트죠, 그죠? 그럼 열전이죠, 그죠? 그래서 봉기세가 서표열전, 이거는 문학의 상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해서 A형 해설 마치도록 합니다. 잠시 이어서 B형 하도록 하겠습니다.